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면 소재의 농장을 인수를 하게 됐고요. 도시에서의 이제 직업을 영위를 하다가 네. 전원주택에 대한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이제 과감하게 농장을 좀 인수를 해서 농장과 어떤 시골에 맞는 숙소 이되에 깨끗하고 깔끔하지만 시골 느낌도 나는 그런 숙소로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아, 그럼 그 컨셉이 약간 뭐 완전한 시골 생활이 아닌 도시의 생활과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느낌은 유지하면서 컨셉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예. 요새 촌캉스라는 그 단어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촌캉스지 호캉스는 아니잖아요. 어디 호텔에 놀러 가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농장다운 느낌을 살리면서 대신 굉장히 깔끔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키워드가 치유나 쉼, 힐링이 어떻게 보면 좀 메인 키워드로 보여요. 일단은 현대인들이 육체적 노동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해방된 건 사실인데 과거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어떤 고통 속에 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죠. 그 대부분이 다 정신적인 부분. 현대로 넘어오기 전에는 육체 노동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와 고됨. 현대인들은 육체 노동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노동,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항상 화두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도시민들이 왜 그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느냐? 저는 도시와 너무 가까워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현대화된 문명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자연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하다못해 나무가 커가는, 풀이 자라는, 물이 흘러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콘크리트 건물로 된 아파트나 오피스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누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형화된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편안한데 뭔가 자꾸 힘들고 지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현대인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힐링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이 진정한 힐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잡으실 때도 힐링과 어떤 쉼, 어떤 치유에 대한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제가 가보고 그런 이미지도 이렇게 쭉 봤는데 약간 힐링 숙소 하면 좀 전형적인 특징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연 경치라든지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다른 힐링 숙소와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 숙소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이 진짜 제대로 된 힐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이 뭐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농장을 한번 거닐면서 과연 농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재료가 어떤 방식으로 재배가 돼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지 그 농촌 체험을 하는 힐링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힐링 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상추에 싸먹는데 그 상추가 어떻게 재배돼서 어떻게 식탁에 오르게 됐는지 아는 분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예, 그런 간단한 작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재배가 되고 어떻게 우리 식탁까지 오르는지 그거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만으로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별점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 속에서 이 농장과 관련된 그런 눈으로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숙소와는 차별점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히 어떤 그 깔끔한 숙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농장의 체험 프로그램 지원하셔가지고 네. 농작업 체험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기타 치유 프로그램들을 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치유 프로그램을 만드신 이유도 그냥 단순히 차별점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정말 깊게 한번 느껴보게 몸으로 체험해 보게 하는 게 좀 다르니까 그런 의도도 좀 어떻게 보면 있으시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 어떤 농촌의 일상들을 체험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치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봄에는 이제 뭐 씨 뿌리기, 가을에는 이제 뭐 고구마 캐기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11월쯤 되면은 뭐 김장 체험. 우리가 늘상 먹는 김치인데 이 김치를 담궈본 사람도 점점 극히 적어지기. 드물거든요. 집에서 김장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김치를 담그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하나의 힐링 포인트가 된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먹는 식재료를 직접 한번 손으로 만져서 본인의 입으로 가져간다는 그 느낌 자체가 저는 중요한 힐링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쉼이란 걸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 그러면 쉼은 기존 관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 쉰다라고 할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국면에서 벗어나서 다른 국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쉰다라는 게 이 국면을 벗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맥없이 논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A라는 국면에 지금 몰입이 돼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국면을 벗어나서 B라는 국면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이렇게 바쁘게 현대적인 네. 생활을 하고 주말에 농장을 돌보러 갔을 때는 네. 이 도시에서의 일은 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부가 돼요. 그래서 오로지 농장 일만 생각을 합니다. 몰입을 하는 거죠. 몰입. 예. A 국면에 집중했던 몰입을 B 국면으로 바꿔주는 바꿔서. 거예요. 국면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몰입의 전환이 저는 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평일에는 진짜 일에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몰입을 A라고 봤을 때 진짜 농장이라는 농장주라는 아예 비국면으로 전환시켜주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시간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 몰입의 어떤 대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되게 핵심 포인트인데 몰입의 대상을 바꿔라가 좀 예. 요지가 될 것 같네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그거는 또 동의합니다. 대신 그분은 A라는 국면을 멍 때리는 국면으로 몰입의 대상을 바꿨을 뿐이에요. 멍 때리는 현상이라는 거에 몰입할 뿐이에요. 사실 멍 때리는 것도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멍 때리는 대회도 있잖아요. 네네네. 대회가 있다는 뜻은 단기적으로는 멍 때릴 수 있어도 그걸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경쟁이 벌어진다는 거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힐링 경쟁이네요. 그럼요. 멍을 때리려고 해도 몰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멍 때림이라는 그 현상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고의 흐름 속에 잠깐 멍 때릴 수는 있어도 상태를 지속시키려면 그 멍 때림이란 현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조금 약하다고 보시는. 제가 생각하는 쉼이라는 건 완벽히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맥을 논다는 개념이 아니고 바쁘게 지내왔던 이 국면에서 벗어나서 제3자적 입장에서 이 국면을 한번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다른 국면에 내가 몰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예 A 생각이 안 나겠네요, 거의. 안 나죠. 안 나겠네요. 안 나려면 B 국면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맥없이 있을 때는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도 우리가 뭔가 집중을 할 때, 몰입을 할 때는요, 없던 에너지도 솟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중에 정말 바쁘게 하더라도 주말에 뭐 내가 좋아하는 게 테니스야, 내가 좋아하는 게 자전거야, 등산이야, 조깅이야, 그거 할 생각하면요, 갑자기 없던 힘도 생겨나가지고 나 빨리 조깅하러 가야지, 나 빨리 테니스하러 가야지, 등산하러 가야지. 그 이유가 인간은 자기가 뭔가 집중하고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우주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이 지치는 거랑 상관없이 갑자기 몸이 진짜로 되는 그럼요. 것처럼 그런 느낌일까요? 예, 우리가 어떤 쉰다, 논다라고 했을 때는 몰입의 대상을 바꾸는 과정이다. 대표님의 생각은 저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생각대로 과연 이 타겟층분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그런 거와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뭐 어떤 분들이 좀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용연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촌캉스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제 촌캉스라는 키워드를 따라서 이제 검색을 하시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치유농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생소해요. 2020년에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202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선진국들,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나 일본 같은 데는 네. 이 치유농업, 치유농장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나라의 요양의료체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치유농장을 의료수가 체계에 편입하려는 검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치유를 받고 싶다, 병원 가듯이 치유농장을 오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부담 10%, 90%는 국가부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 지어 먹듯이. 보험.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치유농장이 아마 폭발적으로 수요가 팽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일단 정신질환으로 만약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네. 우리가 뭐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 하는 것들,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질환 아닙니까? 보통은 정신과를 갑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고 약물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의존을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한번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적어도 정신질환의 경우에 약물 치료보다 치유 농업을 활용한 비약물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는 건 아니겠지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그 처방이 훨씬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비약물 치료의 핵심이 뭐냐? 그게 치유 농업이다라는 거죠.
그럼 치유 농업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이 자연에서 편안하게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느끼면서 뭔가 원예를 한다든가 농작업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에 있을 때 뭐 세타파, 감마파, 알파파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심적인 안정을 나타내는 이 뇌파 지수가 훨씬 상승한다는 얘기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인데 그 약물 치료보다 비약물적 치료가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발병이 됐을 때 하는 걸 치료라고 개념 정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의 목표는 질병이 발병되기 전에 발현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스트레스 단계에서 치유를 하자. 발현이 안 되게. 예, 질병 자체가 사그라들거나 발현이 안 되게 치유를 하자. 보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농촌, 농업, 자연의 의미를 깨닫고 치유 농업을 도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치료의 개념, 그러니까 치료 이전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촌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치유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촌캉스라는 키워드를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 용연 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치유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농업의 효과를 누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의료수가책이 편입이 되면 홍보를 안 하더라도 일반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 용연 농장도 그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좀 어떻게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 어떤 걸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마무리 질문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용연 농장을 오시는 분들에게 깨달음을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의미를 스스로 알아가는 기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 먹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무대를 예. 만들어주는 거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기회를 저희 농장은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숙소네요.